어떠한 발전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할 수 없는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지구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류는 행복할까요? 당연히 행복하죠.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제 조금 진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저도 어젯밤에 그 찌양님 사건을 보고 솔직히 충격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다들 놀라셨을 걸로 생각되고, 와, 유튜브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좀 큰 일이 일어났죠. 또 마침 제가 한 2, 3일 전인가 찌양님 관련된 영상을 올렸잖아요. 실제로 이거보다 더 큰 잘못을 했거나 혹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훨씬 크게 오해를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찌양님. 찌양님은 사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이라는 걸 하긴 했나 싶을 정도로 별일이 아니었잖아. 그 찌양님 옛날에 그 뒷광고 그거 했던 거 너무 욕을 좀 많이 먹었다. 연예인들은 숨 쉬듯이 하는 건데 좀 심하지 않았냐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뭐 제 말이 맞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좀 좋게 말하길 잘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쥐양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했으면은 쇼될 뻔했어.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잠깐 요약을 하자면, 찌양님이 유튜브를 하신 지 5년이 됐는데 유튜브를 시작하시기 전에 약 한 뭐 한 7년? 6, 7년쯤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좀 아주 많이 못된 사람이라 찌양님을 아주 많이 여러 번 셀 수도 없이 많이 폭행을 했었고, 폭행뿐만 아니라 이제 금전 갈취 등 너무 나쁜 짓을 했고, 찌양님이 이제 또 방송을 시작하시니까 방송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이제 좀 사실 위법적인 계약을 해서 돈을 다 뜯어가고, 그 와중에도 그 위법적인 계약조차도 지키지 않고 돈을 더 뜯어가고, 그리고 그 뒷광고나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찌양님이 이 셀렉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찌양님의 대표로 있던 그 남자, 이제 그 사람이 다 셀렉을 했던 거고 뒷광고를 다 기획을 했던 건데, 당연히 찌양님이 욕을 다 먹고, 그리고 제가 찌양님 실드를 치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찌양은 그때 그 뒷광고 때문에 욕을 먹은 게 아니라 뒷광고를 하고 나서 댓글이랑 커뮤니티 글 같은 걸로 사람들이랑 기싸움을 했었다. 그 글도 전부 찌양님이 아닌 그 당시 찌양님의 소속사 대표인 그 남자, 걔가 다 쓴 거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갈취, 착취, 폭행이 이루어졌고 약 40억 정도를 뜯기셨다고 하고, 이제 나는 보면서 존나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그 남자가 주변 사람들한테 찌양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고 다녔는데, 그 주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찌양한테 연락해서 나 네 옛날에 안 좋은 일 안다, 돈 내놔라 해가지고 그 몇 명한테도 2억 얼마를 뜯기고, 또 찌양이 옛날에 안 좋은 시절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뭐 같이 살았던 룸메이트였던 뭐 여자들, 이런 사람들도 쯔양한테 네 옛날 덮어주는 대가로 한 달에 600씩 쏴라 해가지고 여자 2명한테 또 600씩 쏴주고, 그거 다 해가지고 총 40억을 뜯기셨대요. 그러니까 쯔양님이 지금 1000만 유튜버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새끼랑 다르게 그냥 구독자만 많은 게 아니라 TV 활동도 하시고 광고도 찍으시고 이러기 때문에 연예인 수준으로 돈을 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활동을 5년 하셔가지고 40억 매출이 나올 수 있죠. 40억 순이익이 나올 수 있죠. 그거를 다 뜯긴 거야. 저기 누가 능지 이슈 아니냐 이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제 개인사와 함께 얘기하기 너무 신뢰될 수 있다는 거 아는데, 찌양님한테 뭐 찌양님을 좋아하시는 분들 찌양님한테 좀 죄송한데, 그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때 아빠한테 좀 맞았다 그랬잖아요. 좀 그런 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아빠한테 많이 맞았는데, 보통 이렇게 그러면 뭐 집을 나가버리고 뭐 이렇게 이혼하고 뭐 이런 분들이 원래 정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도 그러지 않았거든. 이혼도 안 하고 도망가지도 않고, 우리 데리고 도망가든 놓고 도망가든 뭐 이혼을 하든 뭐 그런 선택, 일반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잖아. 근데 그냥 맞아도 그냥 참고 그냥 계속 살아. 그냥 그렇게 태어나시는 분들이 계셔. 그런 사람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런치는 사람이 있어.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치고, 조금만 힘들어도 너랑 헤어질래.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바로 런을 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심지어 진짜 죽기 직전까지 그냥 참는 분들이 계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계셔. 타고나기를. 저는 직접 봤기 때문에 우리 엄마를 이해해요. 왜 그런지. 거기에다가 20살, 21살 때 뭐 사실상 거의 처음 만나는 남자친구한테 그런 일을 당한다? 너무 그렇게 될 수 있죠.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러면. 너무 그럴 수 있죠. 저는 들으면서 이제 가장 짠했던 부분이 막 하루에 2번씩 그냥 계속 맞았다. 근데 계속 맞아도 맞는 건 괜찮았다. 욕먹고 뭐 협박당하고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들어서 괜찮아졌다. 근데 자기 회사 그 스태프분들한테 협박하고 욕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다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제 찌양님이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유추하기로는 찌양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 일을 그만둬 버리시면은 그 자기를 지켜주려고 하는 회사원분들하고 헤어져야 되잖아. 그리고 그분들은 퇴사를 하셔야 되잖아. 찌양님이 방송을 그만두면. 그런 것 때문에 참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이 뭔가 좀 지키고 싶은 게 생기면 좀 강해지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방송도 실제로 계속 그만두고 싶으셨다고 하고, 뭐 이래 되든 저래 되든 별로 상관없다 자포자기로 사셨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힘이 생기시고 했던 게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서이지 않았을까. 그냥 저 혼자 알아서 저 혼자 그냥 막연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쁜 인간은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죽은 거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 스스로 떠났다는 게 이제 중론이죠. 그건 진짜 지옥 가야지. 그래서 찌양님이 굉장히 어리신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신뢰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옛날 우리 엄마들 생각이 너무 났어요. 꼭 우리 엄마뿐 아니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좀 가난한 동네에서 많이 살았으니까 그냥 동네에 항상 계셔. 그런 분들이 막 소위 이제 박복한 팔자라고 하죠. 막 남편한테 맞고 막 자식한테 무시당하고 어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이렇게 사시면서도 그냥 뭐 내 팔자가 그냥 그렇지 이러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사시는 분들이 계셔. 열심히 일하시고 월급 받으면 남편한테 다 뺏기고, 남편 새끼 하루 종일 술만 처먹고 어디 가서 도박하고, 이런 집구석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가난한 동네 가면은 항상 한두 집은 반드시 있었거든요. 동네에. 저도 가난한 동네 다닐 때마다 어느 동네든 항상 한두 집은 있어. 그래서 예전 그런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한 이유는 뭔가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뭐 제가 공감이 간다고 말하긴 어려운데, 제가 그분의 고통에 뭐 100분의 1이라도 알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그냥 막연히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보자면, 자기 혼자 당할 때는 사실 그냥 무섭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지배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얼마나 막 많이 맞고 착취를 당하고 해도 그냥 나 혼자 참으면 그만이지, 내가 참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고, 자기한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알려지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죠. 지금 당하고 있는 피해가 사실은 압도적으로 큰 일이거든요. 지금 당하고 있는 피해가 내가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거고 훨씬 큰 피해인 건데,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이건 지금 내가 참아왔던 피해인 거고 새로운 피해가 생기는 거고, 또 이런 사람의 특성상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거를 정말 극도로 정말 목숨만큼 싫어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까지 그 생각이 미치냐면, 그냥 제 예상이긴 합니다만 구독자한테도 그 생각이 미쳐버려요. 그래서 내가 구독자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나의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알게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가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걸 알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참아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아마 역전된 게 뭐 한 1, 2년 전쯤인 것 같죠. 그때 이제 자기 사람들이 생긴 거죠. 회사의 사람들이 찌양님이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걸 알게 되고 지켜준다고 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아픔을 보듬어주고,
이렇게 옆에서 같이 공감해주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이제 그렇게 약한 분들도 이제 힘이 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 집구석들 보면 그냥 뻔해요. 저도 뭐 봤던 거고.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엄마가 막 맞고 있어 아빠한테. 근데 엄마가 아빠한테 대들지를 못해. 때리면 그냥 맞는 거야. 근데 이제 자식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아빠 엄마 때리지 마요 이렇게 막을 거 아니야. 근데 아빠가 애들까지 때리는 거지. 이러면 여태까지 계속 맞고 있던 엄마가 내 새끼는 때리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개기고 더 쳐맞고. 이제 이런 일이 옛날에 뭐 흔했어요. 뭐 요즘에도 없진 않겠지만 약간 그런 심리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사람들인 직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걸 보고 못 참고 용기를 내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냥 뭐 제 마음대로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고. 참PD님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저하고는 다르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욕 많이 먹어봤고 물론 지금은 제가 좀 다르지만 마음가짐이 옛날에 욕 먹었을 때 저도 많이 힘들어봤고 해서 근데 참PD님은 저보다 훨씬 큰 채널이고 저보다 훨씬 욕을 많이 먹었고 심지어 본인이 잘못한 게 뭐 사실상 거의 없죠. 그런 상황에서 오해를 받으면서 수만 개의 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면피면책할 카드가 있음에도 내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는 선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PD님이 옛날에 찌양님을 지켜주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욕을 아주 오랫동안 먹은 사실이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그래도 진짜 사필 규정이 있는가 봐. 글쎄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형 카르마는 존재하나 봐. 돌고 돌아오는 것 같아. 제가 요즘 하는 생각인데 제가 제 동생이 살아있을 때 아주 오랫동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동생의 부족한 점을 계속 지적을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네가 더 뭘 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했고 그거가 동생을 위하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면 제 동생보다 훨씬 부족한 새끼들 중에서도 너무 자신감 있게 잘 먹고 잘 사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을 더 북돋아주고 칭찬을 더 해줬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가 있습니다. 사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하게 산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주의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평범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필요 없다. 평범한 사람은 이 세상을 발전시킬 수 없다. 이롭게 할 수 없다. 그냥 숨만 쉬고 밥 먹고 똥만 싸고 있는 것일 뿐이다. NPC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새끼들이 개병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롭게 하거나 발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빌 게이츠하고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지구의 인구가 한 10,000명 될까요? 그럼 인류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발전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할 수 없는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지구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류는 행복할까요? 당연히 행복하죠. 말이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평범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존재해야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인류를 발전시키는 사람들,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사람들, 물론 대단한 사람들인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인류가 행복하게 사는데 없어도 돼요. 그냥 평범하고 착한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많고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능력이 떨어지고 이 능력자들이 더 소수고 더 빛나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상호 의존성 이론 이런 거 난 모르겠고 그냥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약간 사주도 살짝 믿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 세상을 구성하는 인간들을 봤을 때, 동물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인간들을 봤을 때 모두 다 능력자, 모두 다 창의적인 사람, 모두 다 특별한 사람, 모두 다 남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월한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엔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평범한 절대 다수의 사람이 필요하고 악인도 좀 필요하고 감정이 좀 없는 사람도 필요하고 좀 약은 사람도 필요하고 발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어떤 특수한 능력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육각형으로 밸런스 있는 사람 등등 아주 다양한 인간 군상이 모두 다 있어야 인류가 유지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밸런스 좋게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사주처럼 태어난 날짜,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현재 사주를 2% 정도 믿고 있습니다. 원래는 0%였는데. 근데 그러니까 더욱 더 사주를 볼 필요가 없죠. 만약에 사주가 진짜라면 못 바꾸잖아. 뭐하러 찾아봐.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사주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좀 주제 넘은 말이겠지만 찌양님이 복이 있는 거죠. 보통 그런 상황에서 매우 안 좋은 선택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버티셨잖아. 이제 살 이유가 되는 어떤 것들이 있었겠죠. 이게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 입장에서 죄책감이 가장 큰 게 뭐냐면 뭐 좀 좀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걔가 되게 힘들었어도 그거를 참고 살 만한 이유가 내가 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